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1과 한국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자, 한국 내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뭐가 다르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랑 이민자, 체류 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는 빠르다는 뜻인데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었어요.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이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집합은 모이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누구예요? 아들, 딸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으면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이나 다누리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한국 내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3가지. 시작.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자, 2가 볼게요. 2가는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배웠어요. 출산은 무슨 뜻이죠? 아이를 낳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가 저출산은 뭐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인구가 감소하고, 노임, 부양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임, 부양 부담, 요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출산휴가, 출산추가금 이런 거. 그래서 혹시 구술에서 물어보면 2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장려 정책은 지역마다 다 같지가 않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출산 장려 정책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정부24 누리집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지만 1번.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이민자 체류 유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3번.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만 안내받을 수 있다. 몇 번이 틀릴까요? 네, 4번이 틀리죠. 교육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안내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정보망 다누리. 자, 여기 있는 문제 4개를 여러분이 잘 계속 읽으시면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3개는 맞아요. 하나만 틀려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2번.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3번.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뭐예요? 다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틀릴까요? 네, 4번이 틀리죠. 4번은 뭐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아니요. 서로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자, 우리 이제 3가 볼게요. 3가에서는 온돌을 배웠어요. 온돌. 자,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은 한옥이에요. 기와집, 초가집 그림이 여기 있죠. 예, 이 한옥에는 온돌이 있어요. 그래서 부를 때는 아궁이, 그 다음에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들, 그 다음에 연기가 나가는 굴뚝. 그래서 이 온돌. 그래서 아궁이, 구들, 굴뚝은 온돌의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문화정보 문제는 책에 있는 이 어휘를 그대로 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어휘를 그대로 중요한 단어들을 그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궁이는 불을 뗀다. 구들은 방을 따뜻하게 한다. 굴뚝은 연기가 나간다. 자, 요즘에는 어때요? 보일러로 우리가 방을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보일러와 아궁이의 공통점은 뭐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일석이조를 배워요. 일석이조는 돌을 하나 던져서 새를 2마리 잡았다. 이거는 자,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도 따뜻하고 요리도 하고 2가지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추운데 이 온돌 때문에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은 무엇입니까? 온돌입니다. 온돌의 구조는 아궁이, 구들, 굴뚝입니다. 자, 4가 볼게요. 4가는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언제입니까? 네,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입니다.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년이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 19세.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관례는 남자, 계례는 여자.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상투를 올린다 그랬고요.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과거에. 지금은, 요즘은 그냥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해줘요. 자, 그럼 성년이 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년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의무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음주, 술을 마실 수 있다. 흡연, 담배도 필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다. 부모가 그래 결혼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성년이 되면. 그럼 꼭 지켜야 하는 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성년이 되기 전에는 잘못하면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요. 가서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책임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성년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성년의 날이 변화가 됐는데, 자, 과거에는 관례나 계례 같은 의식을 했다. 현재는, 지금은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온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1번, 온돌은 아궁이 구둘 굴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온돌, 아궁이, 구둘, 굴뚝. 2번, 구둘. 방바닥 아래에 까는 넓은 돌로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한다. 구둘, 돌, 방을 따뜻하게 한다. 3번, 현대에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을 쓴다. 4번, 굴뚝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장치이다. 자, 틀린 거 몇 번일까요? 4번. 자,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 뭐였죠?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 굴뚝은 아궁이에 불을 피운다? 아니죠. 불을 피우는 건 아궁이에요. 굴뚝은 옆에 그림이 떴죠? 연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 4번 성년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현대 한국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 3번 만 19세가 되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 4번 과거에는 남자 여자 모두 15세에 상투를 올리는 의식을 했다. 몇 번이 틀릴까요? 네, 답은 4번. 자, 상투를 올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였죠? 네, 자, 옆에 메모 보세요. 상투는 남자, 여자는 비녀. 예,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는 건 틀린 걸 말해요. 맞지 않는 거. 여자는 아니죠? 자, 아리랑 정리해 볼게요. 아리랑. 여러분, 한국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가장 유명한 한국 민요는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종류가 60개나 돼요. 60개. 자, 아리랑은 원래는 여기 옆에 이미지 보세요. 노동요예요. 노동요. 일을 하면서 옛날 한국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사 일을 하면서 아리랑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요라 그래요. 노동. 요는 노래를 말해요. 자, 그래서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사랑, 이별, 시집살이 이런 것 밑에 있는 한국의 정서와 한을 대신 아리랑이 말해줬어요. 한국의 정서. 정서는 뭐예요? 한국인들의 마음. 한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마음에 쌓이는 것을 한이라 그래요. 한국인의 정서와 한을 대변한 노래는 아리랑.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단결이라는 건 하나로 모여야 할 때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도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아리랑을 빠르게도 부르고 느리게, 슬프게, 밝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리랑을 좋아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육가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국제기구는 자, 그림 보시면 나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는 두 나라, 이게 포인트예요. 두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들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국제기구니까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국제연합 UN.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탄생했어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에는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남아 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남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한 거예요.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 내 협력.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그럼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무역이 들어가죠. 무역.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다른 나라에 물건을 사오는 거. 그래서 무역이라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국제기구도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UN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지역, 동남아 국가연합과 세계무역기구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아리랑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 1번, 아리랑은 한국 민요 중 가장 유명하다. 아리랑은 원래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부른 노동요였다. 노동요. 아리랑, 노동요. 그 다음에 한국 민요 중 가장 유명하다.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이 담겨 있다. 4번, 아리랑은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불린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아니죠. 6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양한 거죠. 종류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빠르게, 느리게, 슬프게 불린다. 그래서 답은 4번.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1번. 국제기구는 두 나라 이상이 모여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국제기구 두 나라 이상. 국제사회에서 활동.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탄생한 국제기구이다. 3번. 세계무역기구는 지역 내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 4번. 국제화가 빨라지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맞지 않는 거 어떤 걸까요? 네, 지역 내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는 뭐죠? 동남아 국가연합. 그럼 세계무역기구는요? 무역이니까 특정 문제 해결 이렇게요. 자, 여기 있죠? 세계무역기구는 국제사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다. 무역이라는 것만 해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가 볼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여러분 여기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국민하면 국민들이 모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들어가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 보세요. 높은 병원비. 그럼 병원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월급을 타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내가 아플 때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다. 그거를 필요시 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 소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요. 그럼 많이 번 사람은 병원에 갔을 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험료는 다르게 내는데 병원에 갔을 때 서비스는 똑같이 받아요. 자, 여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의 의사는 뭐예요? 개인이 선택한다는, 나는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갈래, 나는 안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모두 가입한다. 그리고 개인, 혼자 해도 되고 가족 단위로 해도 된다. 자, 외국인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얼마? 6개월. 6개월 이상 거주 후 가입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고 직장이나 지역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 비자나 결혼 비자 등으로 온 사람들은 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유학 비자, 결혼 비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 거니까 그 비자는 바로 외국인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우리 책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죠. 돈을 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낸 돈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합니다. 자, 8가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뭐죠? 채팅 앱이죠. 카카오톡, 위챗, 라인, 밴드. 자, 우리가 채팅할 때 어때요? 동시에 여러 명이 대화하죠. 사진이나 동영상도 전송 보내죠. 그 다음에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위챗, 라인, 밴드. 그 다음에 동영상은 뭐하죠? 지금 우리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죠.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 또 넷플릭스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이 동영상은 여기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요.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서 썼어요. 과거, 옛날에는. 근데 현재는요. 유튜브에서 많은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번 볼게요. 문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맞죠?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맞아요. 3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조건에 맞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네, 선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 네, 답은 4번.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1번.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은 카카오톡, 위챗, 라인 같은 채팅 앱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은 채팅 앱이다. 채팅 앱을 이용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하고 사진,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는 앱이다. 4번. 예전부터, 예전은 뭐예요? 옛날부터, 과거부터 유튜브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예전부터? 아니죠. 과거에는 가입 후 돈을 내고 봤다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